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동쌤이에요. 우동쌤. 우리 동네 국어 선생님 우동쌤. 자, 오늘 우동쌤이 우리 중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에게 좀 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짠! 하고 나타났습니다. 자, 우선은요, 여러분 중학교 입학하신 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이제 초등학생 아니고 중학생 딱 돼서 학교 교복 입고 막 그러니까 나 이제 중학생 된 것 같아 하면서 좀 설레고, 또 한편으로는 중학교 공부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, 우동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우동쌤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무사히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국어는요,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신, 물론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국어를 배웠겠지만 똑같은 국어라 하더라도 중학교 국어는 왠지 이제 고등학교 국어랑 연결이 되면서 좀 어렵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, 초등학교 국어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. 게다가 좀 우동쌤이 좀 섭섭한 부분은 뭐냐면,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이 딱 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그 과목이 영어나 수학이나 영어. 그러니까 영어, 수학, 영어는 열심히 뭐 공부를 해야 된다, 뭐 학원 다녀야 된다, 학습지를 풀어야 된다,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, 국어에 대해서는 뭐 초등학교 때 국어 별로 어렵지 않았어. 나는 뭐 국어 힘들지 않았어. 국어는 뭐 교과서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어에 대한 공부 방법, 시기를 놓쳤다가 나중에 2학년, 3학년 때 이렇게 허겁지겁 공부하는 선배들을 많이 봤거든요.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중학국어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? 특히 나 홀로 학원이나 학습지 이런 거 도움 안 받고 혼자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우리 예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, 여러분이 이제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밑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, 우선 첫 번째는요, 국어는 용어 싸움이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휘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이제 우리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의 뜻에 대해서, 쓰임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면 어휘력이 생긴다. 어휘력이 좋아야 글을 읽을 때, 공부할 때 편하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. 근데 그런 어휘력과는 별개로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들, 뭐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운율에는 또 외형률, 내재율이 있다. 뭐 소설에서는 시점, 어떤 시점들이 있느냐, 뭐 서술자는 무엇이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어휘력과 별도로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용어들인데, 이것을 나올 때 그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용어들이 고등학교 국어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새롭게 알려주는 용어들 있으면 그거는 꼭 필기하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, 용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.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없고 수행평가로 대신을 하지요.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는 시험이 없어, 그냥 수행평가만 잘 준비하면 돼,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교과서를 읽는다거나 문제풀이 하는데 좀 소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차피 2학년, 3학년 되면 시험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제 시험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우리 학교 교재에 맞는 뭐 평가 문제집 같은 걸 준비해 뒀다가 학교 시험 안 보더라도 단원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, 국어 문제는 이런 형식이구나 라는 걸 좀 연습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고는 하지만 수행평가도 만만치 않거든요. 이제 뭐 보고서 쓰는 거, 뭐 여러 가지 뭐 읽고 독후감 쓰는 거, 그 수행평가도 결국엔 잘 준비를 하셔야
결국 또 여러분 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거고 2학년, 3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필평가는 없지만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언제든 지필평가를 보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가 문제집 같은 뭐 문제집 사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해두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 독서, 책 읽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게 중학생이 되면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물론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겠지만, 그래서 그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, 책 많이 읽으면 좋죠. 그런데 시간 없고 할 거 많으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,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가 출판사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여러 개의 출판사에서 국어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국어교과서와 내 친구가 간 중학교 국어교과서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다른 책들 읽는 것보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소설이 나오는데 내 친구 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소설이 나와. 한번 읽어볼까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어차피 읽을 거라면 다른 뭐 어려운 책, 뭐 구하기 힘든 책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호기심으로라도 읽어보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시간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학교 교과서가 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어떤 교과서를 어떤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좀 새롭게 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정도는 좀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우선 알려드렸습니다.